저는 그분들의 100배를 벌거든요. 한 달에. 100배 차이를 이렇게 더 버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논리적으로 저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월 3, 4억을 논리적으로 벌어요. 그게 이제 제가 주말에 아무리 못 벌어도 버는 돈입니다. 항상 말하는데, 야, 너희는 성공하기 너무 쉽다. 네, 박세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또 워낙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성공 심리학 분야에서 또 저명한 네. 이사로 활동 중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뭐 잠재 능력을 더 개발시켜서 사람들의 어떤 삶을 더 멋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박센이라고 합니다. 그 박센이 마인드 코칭 채널도 지금 한 3년째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또 제 선능력 센터에서 이제 정말 나이 연령 상관없이 남녀노소 분들 주말마다 많이 오셔서 저한테 교육 받으시고, 저는 또 보람되게 남을 돕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 심리학 전문가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하셨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뭐 사실 좀 신뢰가 안 된다면 아무래도 네. 저희가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네. 현재 뭐 이렇게 자산 규모라든지 자산 공개하실 규모. 수 있는 뭐 예.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 그냥 20대부터 아버지 빚을 갚고 그냥 저 혼자 힘으로 한 거라서요. 네. 제가 재테크를 거의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벌기만 많이 벌고 열심히 벌고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많이 좀 버는 편인데, 가령 그러니까 20대부터 억대 소득을 했고 집안빚 갚으면서 아파트 같은 것도 산 적이 없고, 그러다가 이제 30대 돼서 결혼하고 그러면서 아내가 집은 사야 된다고 하길래 난 집 없이도 엄청 부자로 난 살 수 있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네. 항상 뭐 안 살려고 했었는데, 이제 아내가 사라고 해서 아내 말 듣고 그래가지고 집은 한 지금 정확히 4채가 있고요. 예. 더 안 살 건데. 그러니까 네. 일단 분당에 집 하나가 이제 큰 게 있고, 네. 용인에도 하나 있고, 성남 분당에 오피스텔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포항 쪽에 이제 오션뷰 별장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그니엘에 살고 있습니다. 시그니엘. 네. 제가 아까 사담을 좀 나눴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오시는데 주로 지하철로 오신다고. 저는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기사를 뭐 예. 분해서 이제 당연히 자차로 오실 줄 알았는데. 기사분을 네. 아주 예전에 한번 잠깐 써본 적이 있는데, 네. 자기가 뭐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별로 몇 달 안 했고, 저는 항상 책을 갖고 다녀요. 책을 보고, 그래서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그래서 항상 책 보면서 다녀서 지하철로 보통 잘 다닙니다. 그리고 센터도 선능력이다 보니까 잠실에서 몇 정거장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차를 갖고 가면 제가 시간을 소모하게 돼요. 예,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비가 많이 온 날인데, 태풍 때문에 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막 비 좀 젖으셨더라고요. 그랬네요. 네. 예. 그래서 참, 그게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셔서, 대중교통을 예. 타고 오셔서 네. 그래서 그런 건데, 네. 사실 타고 오시는 이유가 또 그 시간을 쪼개서 자기 개발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시간이 아깝고 네. 그냥 책을 항상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정말 앞서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뭐 20대 때 빚을 네. 갚고 예. 그 다음에 억대 수익을 올려서 현재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또 집도 예. 보유하고 계시고 계신데, 네. 좀 구체적인 그런 과정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이제 지금 현재 월 한 3, 4억 정도 수익을 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20대부터 억대 소득자가 되어야겠다고 그냥 딱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고, 뭐 집안 사람들과 뭐 이런 주변 사람들한테 사기를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2억이 넘는 빚을 아버지가 선생님 하셔서는 어머님도 죽으시고, 그러니까 절대로 갚을 수 없을 것이라 믿었고, 네. 그래서 제가 반드시 갚아야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좀 빨리 하고 싶었어요. 뭐 천천히 갚는 게 아니라 네. 바로 억대 소득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저는 또 다행히 책을 많이 받고 또 이제 사람의 정신을 돕는 그런 기술과 그 지혜로움 이런 것들을 좀 갖춰서
뭐 최면으로도 이제 사람 무의식 바꿀 수 있고 집중력 크게 높이는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다 갖춰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기숙학원 가장 큰 학원들에 제안을 했죠. 28살 때. 네. 막 뛰쳐 들어갔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이 수업 해야 된다. 애들 집중력 좋아지고 성적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입니다. 해서 뭐 안 받아 처음에 뭐 이해 못해도 계속 가서 설득을 집요하게 해가지고 결국 첫 해부터 가장 큰 기숙학원하고 했고 그다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해요. 처음에 네. 애들한테 설명해주면 그때 무료 설명이죠. 그렇게 하면 절반 이상 정도가 제 수업을 거의 듣고 항상 그랬기 때문에 수백 명씩 이제 뭐 걔네들한테는 뭐 월 10만 원 선에 적은 돈을 받았지만 4번 강의해주고 그렇지만 그게 수백 명, 뭐 나중에 수천 명 되니까 이제 월 몇천씩은 충분히 잘 번 거죠. 그래서 첫 해부터 억대 소득자가 됐고 그리고 제가 학원계에서 올해 19년 차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강의만 하고 딴 일은 할 틈이 없었어요. 너무 바쁘고 그렇군요. 너무 잘 되고 학원은 막 30개 막 넘쳐나고 더 늘어나고 하니까 제가 강사도 다 키워서 뭐 다 보내고 저는 더 제일 열심히 했죠 항상. 그래가지고 오직 그렇게 성적을 높이고 하는 게 너무 잘 되고 하니 찬사를 받고 하니까 제가 다른 일을 할 틈이 없이 그냥 19년이 지나간 거예요 거의. 그러다가 이제 비교적 최근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과거 애들보다 이게 뭐 사실 현명하지 못해졌어요. 이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네. 책도 안 읽고 뭐 이해력이 딸리는 거죠. 문해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 많이 네, 하더라고요. 문해력도 너무 네. 부족할 거고 그래서 책을 안 읽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선상이 벌어지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정신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 해도 알아듣는 애들이 점점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좌시하면 안 되겠다. 아예 개인 브랜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얘네 부모를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19년도부터 박스니 마인드 코칭 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했더니 이제 뭐 9만 명은 넘었는데 네. 전국에서 저 알아보시고 뭐 유명인들부터 해서 운동선수 등 해서 저의 센터로 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뭐 이제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학생 애들은 거의 잘 안 하고 성인들 대상으로 다 하고 있고 좀 어제도 부산에 가서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 500명 500명 특강을 했거든요. 네. 꽉 찼는데 그렇게 제가 외부로 갈 틈조차 없게 센터로 넘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행복한 지금 그런 삶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한 이후에는 이제 월 억대로 이미 갔고 평균적으로 뭐 제가 뭐 이렇게 돈은 갖고 내세우려고 하는 제가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전문가는 이 정도 번다라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월 3억, 4억 정도를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것도 뭐 최근에 이제 3, 4억이 좀 된 편인데 네네. 원래 제가 센터에서 하는 수업이 이제 저는 수업 양이 방대해요. 한 40시간이 기본 세팅이고 또 더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10시간씩 하는 수업이 보통 한 50만 원, 1인당 50만 원으로 집단을 이뤄요. 네. 그럼 80명씩 해서 50만 원 해서 그럼 4천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게 딱 제가 10시간 강의하면 제가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주말에 그런 게 이제 두 개 해서 4개는 최소한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뭐 1억 2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예. 네네. 그게 이제 제가 주말에 아무리 못 벌어도 버는 돈입니다. 평일날도 또 활동을 평일날은 하시니까. 또 따로 돈 벌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있는 게 저녁 타임에 또 저는 안 쉬고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인드 코칭 양성 그 전문가 과정 이런 걸로 해서 또 추가로 돈 벌고 뭐 다른 코스도 있고 등등 해서 하다 보면은 뭐 주말만 일해도 뭐 2억 가까이 벌 때가 있죠. 그리고 개인 상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고가고 그리고 강의 외부 가는 것도 수백만 원씩도 벌고 그러면서 또 코로나 때문에 전 코로나 영향을 전혀 안 받았어요. 코로나 영향 더 많이 왔나요, 사람들이? 예, 계속 오셨어요. 꽉꽉 찼고
지금도 11월 달부터나 제 수업 들을 수 있지 10월 달건 다 끝났고 예, 12월 달 지금 지금 사람들이 사고 계실 텐데 네. 이렇게 계속 잘 됐고 코로나 때도 영향 받지 않았지만 또 제가 또 하나 더 잘한 게 클래스 U나 클래스 101 같은 온라인 강좌를 연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한 달에 뭐 많게는 2억 가까이 1억 9천 몇백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또 추가 수입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벌리는 게 더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돈 버는 것이 저의 1차 목표가 지난 지는 아주 오래 전에 됐고 그렇겠죠. 네. 예, 지금은 그냥 그럭저럭 버는데 이 정도 벌리는 거고 이제 돈을 더 벌려고 하면 얼마든지 더 보여요. 사실 보이는데 이제 저의 몸의 어떤 컨디션의 어떤 상황도 있고 제가 아무리 일을 즐기고 미친 듯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이가 좀 들수록 조금 약간 피로도가 있더라고요. 과거보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또 아이하고 또 아내랑 시간 보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적당히 버는데 뭐 이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성공 심리학 네. 사실 자기 자신의 자기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약간 네. 직접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멘탈인 것 같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가르쳐 네. 주셔가지고 그렇죠. 거기에서 또 많은 또 성공한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 40시간에는 방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여기서 좀 간단한 핵심 같은 거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사람들은 사실상 좀 멘탈이 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다일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멘탈이 그냥 세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셔야 돼요. 뭐 네. 모든 게 다 투자를 해서 그만큼 노력 제대로 해서 이제 성과를 얻는 건데, 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들, 진리들을 언제나 내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메타인지적으로 잘 갖춰놓으면 그 지식들을 필수 지식들을 생활 속에 활용하게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뭐 돈도 잘 벌리고 인간관계 좋고 그리고 뭐 가족들하고 행복하면 그 자체가 멘탈이 좋은 경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진리나 지식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멘탈이 세려고 하지만 셀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만 만들어져요. 뭐 돈도 벌 수 없겠지만 뭐 돈이 희한하게 운때가 맞아서 벌더라도 가족들하고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제대로 된 뭐 진정성 있는 멘탈을 갖출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부자가 뭐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뭐 그런 부자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부를 잃었다. 저 사람이 부를 잃었다. 이런 거는 3F가 확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패밀리, 네. 가족이 행복해야 돼요. 네. 예. 그다음에 피트니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다음에 프리덤, 어떤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혹은 뭐 이제 어떤 간섭 이런 거 받지 않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 정도 경제가 돼야지 3F를 충족시켜야지만 부를 이룬 거거든요. 네. 네, 부를 이룬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 만나고 도와주고 뭐 했지만 많이는 못 봤어요. 그 세 가지를 다 갖추는 게 네, 사실 세 가지 쉽지는 다 않을 것 갖춰야 같아요.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각각 이제 뭐 그럼 세 가지를 한다고 세 마리 토끼를 잡으라는 소린가? 그게 아니라 완전히 제대로 된 본질적 진리 가치에 눈을 뜨면 세 마리도 다 잡히고 네 마리, 다섯 마리도 다 잡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걸 못 깨우친 상태에서 이것도 쫓고 저것도 쫓고 저것도 쫓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멘탈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지식을 제대로 갖춘 자만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좀 근데 요새 우려되는 게 네. 도둑놈 심보가 많거든요. 그냥 뭐 투자할 때도 최소한의 어떤 그걸 맞아요. 해서 네. 최대 극대화시키는 그 아웃풋만 생각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꼭 이렇게 제대로 된 걸 투자하고 그만큼 합당한 걸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월 3억을 넘게 벌는 저를 볼 때 사람들이 황당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지만 뭐 대박이다 저 사람 대박 났구나 하지만 저는 대박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다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벌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볼 때 대박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사주팔자가 좋거나 뭐 이제 우주의 기운을 제가 뭐 다 받고 태어나서 그렇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네. 아니라 필수적인 지식을 언제나 갖추고 있고 그게 언제나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정신을 딱 잡고 중심 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이렇게 양극화돼요. 사람들이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돈을 많이 내고라도 와서 잘 배워서 또 삶이 바뀌는데 이런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층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좀 소름 끼치는 건데 네. 책도 안 읽고 이해력 떨어지니까 중요한 얘기를 해도 잘 모르고 그러고 불나방처럼 돈은 쫓고 예, 이런 경우 그러면 이제 사기 당하기도 딱 쉽거든요. 뭘 알고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 막 불나방처럼 하다 보니까 결국 악수를 두고 그래서 결국 자신한테 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멘탈이 강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보통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암시하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 얘기. 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에밀쿠의 암시든 아니면 뭐 원하는 거 100번씩 써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무의식에 관한 걸 최소한의 그 어떤 이해가 안 된 상태로 100번 외쳐도 오류가 많고 그리고 자기 암시해도 그것이 잘못될 확률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가령 인간의 무의식이 90%라는 건 들어보셨잖아요. 그것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무의식은 이제 항상 상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내 무의식은. 나의 10% 의식은 논리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논리 상상이 꽝 부딪힐 때 누가 이길까요? 글쎄요. 당연히 상상이 이겨야 돼요. 왜냐면 90% 무의식의 언어가 되는 상상이 10%밖에 안 되는 논리의 언어인, 의식의 언어인 논리보다 훨씬 센 거죠. 근데 사람들은 논리가 더 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논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논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근데 사실상 이걸 바로 단박에 깨드릴 수 있는 게 너비가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강력 철판을 10m 길이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걸어 다니시는 건 너무 쉽잖아요. 누구에게나 거의. 근데 롯데타워에다가 롯데타워 앞에 하나 더 쌍둥이로 만들고 맨 위에서 123층에서 그 철판을 딱 걸쳐 놓고 유리창 같은 걸로 완벽하게 바람을 차단시켜 놓으면 원래 논리적으로라면 건널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논리적으로라면. 네. 근데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건너세요 하면 이제 다 주저앉아 울죠. 논리가 안 통하죠. 네. 왜냐면 그들의 무의식에서 떨어지는 것을 이미 상상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의식을 통제하는 훈련을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떤 힘든 상황이 딱 도래하면 봉착하면 그냥 바로 안 되고 망하고 잘못되는 상상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논리는 이미 박살이 나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그래요. 제가 기숙학원을 이렇게 계속 했던 사람으로서도 기숙학원에서 그 심리 수업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애들이 가장 문제인데 시험을 보면 그냥 잘 보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지가 공부한 걸 그냥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실력 발휘하면 되는데 얘가 자꾸 망치는 상상을 먼저 해버려요. 시험에서 이제 망치고 잘못돼서 엄마한테 맞거나 혼나거나 이런 상상을 지도 모르게 하니까 90%에서 상상을 잘못해버리니까 논리는 이미 박살난 상태로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다 나와요. 이게 시험 공포증이에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 저는 20대부터 어쨌든 교육 사업을 했고 무일푼으로도 해서 이렇게 돈 잘 벌었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너 사업해봐.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웃음이 나오죠. 네, 근데 패가망신이 떠올라요.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패가망신에서 막 집안 뭐 끝나는 상상을 막 해버리니까 그렇게 암시를 받았거든요. 부모들한테, 주변의 약자들한테. 그랬더니 이제 패가망신하는 상상이 되는데 논리적으로 걔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로만 논리를 외치는 사람이 거의 많지.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멘탈이 세다면 무의식의 언어 상상까지 제대로 올바르게, 그죠? 내가 어떤 뭔가 목표가 있으면 그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상상이 이미 완전히 강렬하게 딱 구축이 돼야 돼요.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애가 멘탈이 어떻게 세요? 이해되시죠? 그냥 다 포기하고 안 될 거야 이럴 수밖에 없는 애들이 멘탈이 셀 수가 없죠. 그래서 무의식에 대해서 반드시 제대로 된 연구를 하고 제대로 된 어떤 노력을 꾸준히 한 자만 멘탈이 센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번 쓸 때도 이런 오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건데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제가 줄줄 말할 수 있지만 아주 강렬하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거든요. 원하는 것에만. 성공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원치 않는 것에 집중을 뺏겨버려요. 성공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이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집중을 뺏긴 거예요. 원치 않는 것에. 정확한 표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공하는 사람만이 그 목표에 계속 집중해서 그걸 이루는 거고 성공 못한 사람들은 원하는 게 무의식에 안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셀 수 없는 건데 원하는 것을 무의식에 박는 방법을 다 알아야지만 그 지식을 알아야지만 이렇게 박아버리면 오직 그것만 해서 멘탈도 세고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지만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고 무의식이 어떻게 원하는 것을 박는지도 모르고 이런 자들은 원치 않는 것에 바로 집중을 뺏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싶고 이제 막 그죠? 뭐 쓸데없는 짓 하고 싶고 드라마 보고 싶고 막 이런 게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치 않는 것에 자꾸만 집중을 뺏겨버리더라. 근데 보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한번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 파란색 코끼리 떠올려라. 떠올려 보세요. 파란색 코끼리 떠올려 보세요 하면 이제 떠올렸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또 눈 감으신 분들한테 파란색 코끼리 떠올리지 마세요. 파란색 코끼리 떠올리지 마세요. 파란색 코끼리 떠올리지 마세요 하면 또 더 떠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것에 집중을 뺏긴다고 했잖아요. 제가. 파란 코끼리는 원치 않는 거였거든요. 근데 파란 코끼리 떠올리지 말라고 언급하니까 파란 코끼리가 오히려 더 떠올라요.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으로. 그럼 논리적으로 그걸 통제할 수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을 모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는데 자신의 목표를 외쳐라 했더니 나 가난하게 안 살 거야. 가난은 원치 않는 건데 나 사업할 때 안 망할 거야. 망하는 거 원치 않는 건데 나 불행하게 안 살 거야. 나 힘들게 안 살 거야. 나는 시험 못 보지 않을 거야. 나는 오늘 저녁에 치킨 안 먹을 거야. 되게 현실적인 목표네. 그럼 맨날 치킨 먹고 맨날 떨고.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것에 집중을 뺏기는. 그러니까 무의식을 모르면 기본 공식도 모르는 자들은 목표를 세웠지만 그 목표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원치 않는 것에 집중을 뺏긴 쪽으로 가더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꾸만 심지어 난 엄마 아빠 같은 삶 안 살 거야. 근데 엄마 아빠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것에 자꾸만 이제 집중을 뺏기니까 정작 원하는 것엔 힘이 계속 배가 되지 않고 얼마나 사람들이 안타깝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부분은 멘탈이 세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본적인 법칙조차도 내면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말로는 논리 얘기하고 말로는 사업 잘하고 싶지만 그게 구조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 소수만 지금 항상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그 소수라도 늘리고 있죠. 계속 저희가 교육생들 엄청 배출하니까 저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뭘 하려고 하면 그걸 원하는 것에 완전히 집중된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을 저한테 배웠으니까 그거 갖고 실제 성과를 아주 논리적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심리 상담가들 우리나라의 평균 얼마 벌까요? 전 상관이 없거든요. 얼마 버는지 관심은 별로 없는데 제 추정치로는 대략 N잡러도 있고 하나로도 그 생계가 안 돼서 N잡러도 뛰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끼케야 한 200~300만 원 안에 있을 거예요. 월. 예, 월 버는 게. 아마 많이 하면 500 이하, 많이 해도 300~400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럼 저는 그분들의 100배를 벌거든요. 한 달에. 그럼 왜 이렇게 100배 차이를 이렇게 더 버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논리적으로 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월 3, 4억을 논리적으로 벌어요. 이게 뭔 차이겠습니까? 저의 무의식은 제가 목표를 세우면 다시 말하자면 그걸 이룰 수밖에 없는 상상을 계속 엄청나게 해내는 사람이고 그렇게 훈련이 됐는데 남들은 목표를 세우면 안 되는 상상이 되는 쪽으로 되니까 아예 그게 주저앉고 불가능하고 그래서 멘탈도 약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의식에 뭐 어떤 누구도 무의식을 완벽하게 통제 못 하거든요. 저도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못 통제해요. 사람이니까. 그래도 누구보다 통제하려는 노력을 그렇게 스스로 계속 해 나갔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교육기관에서 배운 사람이 없죠. 그렇죠. 예, 집안에서 배운 사람도 없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걸 깨달아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의식이 사실 한 90% 정도 되고 그렇죠. 의식이 한 10%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무의식을 컨트롤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의식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부모예요. 그렇죠. 예. 사실. 네. 특별한 부모님을 만난 축복받은 존재는 이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약간 뭐 사랑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좀 부모님도 계속 이렇게 무의식 모르는 계속 그 부모님들한테 키워줬고 네, 그렇겠죠. 하다 보니 계속 이렇게 오염받고 상처받고 저 역시도 그런 걸 주셨죠, 저한테도. 그래서 이걸 암시를 받는 건데 암시란 다른 이로부터 다른 이에게로 옮겨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암시를 받으면 좋은데 안 좋은 암시 자꾸 받았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하면 다 패가망신한다. 절대 하지 마. 미친 거야? 하면서 이런 거. 이런 거부터 어차피 잘 될 놈은 따로 있고 다 운명대로 사는 거야. 이런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자꾸 박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노력해봤자 노력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정암시들을 이제 최면적인 상태로 받아요. 최면은 뭐냐면 이제 완전히 우리 몰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를 몰입시키는 존재들,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부터 권위자들이 우리 최면 상태 만들어 놓고 한 말은 부정암시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개워내는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는 그들이 우리한테 주입한 대로 무의식에 다 그죠? 가득 찬 그 부정적인 색깔,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을 제대로 훈련하려면 필연적으로 자기 최면을 터득해야만 하고 자기 최면 터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려면 자신의 어떤 삶의 조건을 바꾸려면 타인을 최면시켜야 돼요. 힘이 강한 자들을 완전히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만들어 놓고 내가 제안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래서 돈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능력을 보여준 자만이 진짜 외부 조건이 바뀌죠. 그러니까 인류 최고의 발견이 뭘까요? 그럼 나침반 금속활자 사람들 막 이런 거 떠올려요. 그렇죠. 교과서에 네, 인류 최고의 발견은 나의 내면의 생각을 바꾸면 외부의 조건들까지 바꿀 수 있다예요. 나의 내면의 생각은 다시 말하지만 90%가 무의식이니까 안 돼, 할 수 없어, 부정적인 거 막 찾았잖아요. 주변 뭐 안타까운 분들한테 받은 것을 바꿔야 돼요. 이게 자기 최면이라는 거죠. 자기 최면으로 성공하면 난 할 수 있어. 이게 완전 돼요. 무의식도 색깔이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저처럼 20대부터 강력한 존재들을 찾아가요. 아버지 뻘들을. 그래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얼마나 확실한 지식을 갖췄는지를 프레젠테이션하고 설명해요. 그럼 그들이 완전 빠져들 거잖아요. 고도의 집중과 우리 상태가 돼서 저에 대한 비판의식과 거부감이 낮아지고 이게 최면이에요 또. 그래서 저한테 최면이 당해서 네, 그 상태에서 저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터득했기 때문에 20대부터 아버지 빚을 다 갚아드렸고 월 몇 억씩 버는 게 당연해진 삶을 사는 겁니다. 20대 때부터 아버지 뻘 되는 분을 찾아가셔서 이제 고도의 집중력으로 최면을 거셨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기숙사 학원이라든지 그렇죠, 그쪽으로 기숙사 가서 학원. 예. 그것만 해도 뭐 엄청나게 잘 됐었죠 항상.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책에서 네.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벌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약간 그 방금 말씀하신 무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무의식하고 관련돼 있고요.
또 하나는 필수 지식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뭐 둘 다 양쪽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하나만 먼저 해보면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지는 설명 못하는 자들이 돈을 벌려고 해요. 그때는 돈을 벌려고 하면 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돈을 어떻게 버는 거죠? 하면 그 원리 원칙을 완전히 본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는 돈을 벌려고 하면 더 많이 벌려요. 저 같은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면 네. 계속 벌어요. 더 많이. 근데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 거죠? 돈은 어디서 나와요? 그 돈을 버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줄래요? 할 때 설명 못 하죠?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못 하죠. 네네. 그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면 못 벌어요. 그 상태에서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필수 지식이. 네. 무의식 관련해도 마찬가지고. 자, 돈을 벌려면 상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돼요. 상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럼 진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 어떤 분야의 문제를 최고 해결사가 돼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심리적인 거든 전 심리적인 걸 푸는 사람이고 네. 어떤 육체적인 걸 문제 풀면 의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문제예요. 인간 세상 살면서 다 문제예요. 머리 기는 것도 문제가 돼서 미용실이 돈 벌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눈이 나빠지시니까 안경 테 만들고 그죠? 맞아요. 안경 알 만드는 네. 사람들이 다 돈을 벌죠. 그러니까 이게 다 돈이거든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식당이 돈 벌고 문제 해결해주면. 네.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최고 수준으로 해결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심리적인 무의식 바꾸고 보통 사람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능력을 갖췄으니까 저는 그 최고 분야 최고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춰서 자꾸만 내가 문제 해결을 완벽하게 더 차원이 다른 경지로 내가 해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고 계속 저처럼 노력하고 미친 듯이 살면 돈 버는 게 너무나 쉬운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은 이런 원리도 모르고 그냥 돈만 쫓는 거예요. 그게 사실 겁도 나고 본인이 못 벌 것 같은 생각도 이미 무의식했을 텐데 그냥 돈만 막 쫓아. 그럼 이제 큰일 나는데 보통 자 식당을 차린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식당 차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음식의 맛. 맛이죠. 네. 예. 맛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근데 맛이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공식을 모르고 이런 법칙을 모르는 애들이 난 식당에서 돈 벌겠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식당으로 돈 벌 거야. 이런 애들은 보통 어떤 짓을 하냐면 그 어떤 재료를 아주 거지 같은 걸 써요. 왜냐면 재료를 거지 같은 걸 써야지만 그 적은 돈을 재료비로 그렇죠. 원가 들여서 절감할 수 원가 있으니까. 절감할 수 네. 있다. 이런 네. 황당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머릿속에는 그냥 원가 절감하면 돈 번다. 이런 황당한 생각이 꽂히니까 그러니까 만든 것이 다 맛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요. 한번 오고 절대 안 가지. 그럼 이 불쌍한 애는 또 계속 이거네. 내 종류 그 메뉴가 너무 적네. 근데 사실 단위 메뉴로도 엄청 맛있으면 줄 막 세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도 메뉴를 계속 주렁주렁 늘리지만 하나같이 다 거지 같은 재료를 써서 다 맛이 없어요. 그런 연구도 안 했고 맛에 대한 연구도. 그러니까 자꾸만 머릿속에 이득은 판매값 빼기 그 원가다. 네. 그런 자꾸 이런 식으로 미친 공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저렴한 재료 쓰다가 결국 맛을 망치는. 그러니까 본질을 훼손시켜요. 이런 애들은 돈을 벌려고 하면 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학원에서 점점 돈을 예전에 많이 계속 해마다 더 몇 배로 더 벌 때도 있고 이런 적은 왜 있냐면 저는 이득 그러니까 고객의 신뢰도 고객을 어느 정도 최면시킬 수 있는가 아시겠죠? 완전히 몰입시킬 수 있는 정도 곱하기 고객 수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학원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고객님들 감동시켜서 신뢰도 높여서 네네. 학원을 막 주렁주렁 늘리니까 돈이 몇 배로 자꾸 벌리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절대 법칙들을 먼저 알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절대 법칙은 모르지만 돈을 벌고 싶다. 스승 없는데 돈 벌고 싶은 애들. 이런 애들은 다 오히려 그게 자신을 망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약간 좀 절대 공식을 좀 깨닫는 건지 무엇이 있을까요? 뭐 부자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특징 같은 거를 뭐 들자면
어울리는 사람들이 달라지죠. 일단 그러니까 이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표현처럼 다 고만고만한 사람만 만나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펜이라고 있거든요. 네. 소득 분배라는 책에 1972년인가 쓴 책인데 1972년 그 얀펜의 그 네덜란드 경제학자인 얀펜이 쓴 걸 보면 난장의 행렬이 뭐냐면 1시간 동안 영국의 모든 국민들이 행진을 하는 거예요. 행진을 쭉 하는데 모든 전원이 참석하는. 그랬는데 이제 그걸 소득을 키로 환산해서 영국 국민 전체가 1시간 동안 통과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면 진짜 앞에는 다 난장이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휴지 줍고 막 이런 사람들일 수 있는데 난장이가 계속 가다가 이제 40분 정도 남겨놓고 40 한 2, 3분 됐을 때 170. 170을 평균 키로 가정했을 때 네. 170이 한 그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게 1시간 여기 0부터 1시간이면 네. 이런 식으로 딱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끝나기 한 1분도 채 안 남겨놓고 이제 거인들, 슈퍼 거인들. 그러니까 구름이 허리에 있고 이런 자들이 몇 명 지나가고 그냥 그 행렬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난장이었다 소득으로 하면. 그래서 난장이 행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그 JTBC에서 2015년도에 2014년도 월급 소득자 기준으로 그걸 똑같이 해봤어요. 똑같이 나와요.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인 건데 사실상.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264만 원이 월 평균 월급 소득자가 받는 돈이에요. 264만 원. 네. 지금은 좀 더 오르긴 했어요. 근데 너무 적은 돈인데 그 돈도 43분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이후라는 거죠. 그 적은 돈도 잘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전체적인 평균 맞춰서 봤을 때는 정말 중간이면 30분에 있는 자거든요. 그게 중위 소득인데 그 사람은 191만 원이었어요. 2014년 기준으로. 191만 원 정말 더 눈물 나는 그 소득인데 일단 대부분 난장인데 이 난장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위기감이 없어요. 자신이 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주변에 다 난장이니까. 그렇죠. 난장이가 많긴 하죠. 그럼 난장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술 마시고. 난장이가 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원치 않는 것에 집중을 뺏긴다고. 대부분 난장이들은 원치 않는 것에 집중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거인들은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자유를 누릴까? 뭐 이런 어떤 그죠? 그런 긍정적인 거에 꽂혀서 계속 그걸 키워나간다면 난장이들은 야 우린 해도 안 돼. 어차피 인생 글렀어. 이런 얘기들을 주변 다 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애들을 난장이 부모가 자기 아들 자식 안 사랑할까요? 당연히 사랑하죠. 불구덩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저도 부모 입장으로. 근데 문제는 난장이 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난장이로 키워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네. 난장이 부모는 난장이 생각을 전수하고 있어요. 애한테. 그럼 여기서 이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이런 얘기도 해볼게요. EBS 다큐프라임에서 2017년도에 조사한 건데요. 이 대한민국에서 내 자식이 나보다 못 살 거다. 이렇게 믿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 자식이 나보다. 네. 1999년도에는 그런 분들이 8.9%였어요. 내 자식 나보다 못 산다. 네. 근데 2015년도에는 절반이 넘는 부모가 내 자식 나보다 못 산다. 이렇게 설문조사 답변했습니다. 황당하시죠? 네. 근데 그게 점점 더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갔거든요. 2022년, 2년마다 한 조사에서 2022년도에는 가정치가 추정치가 한 70% 돼야 돼요, 최소. 그러니까 절대적인 비율의 부모가 내 자식은 나보다 못 산다. 이게 뭐죠? 난장이 행렬하는 그죠? 난장이 부모가 애한테 하고 있는 안타까운 짓이죠. 그러니까 애는 당연히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니까 불가능해. 아파트 사는 거는 불가능해. 뭐 이미 끝났어. 뭐 그러면 이제 아예 시도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아파트 값이 올라도 그 오른 사람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 거인들 찾아가서 거인들 당신들 도와줄게. 그러니까 거인들이 저한테 돈을 팍팍 주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는 바꿀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 자체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난장이 부모가 죄라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난장이신데 네. 저는 20대부터 거인이 됐잖아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20대부터 거인 스승님을 찾은 거예요. 그 뭐 보통 책이었지만 네. 거인 스승님들의 지혜로움을 완전히 제 걸로 만들고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거인들한테 들이대를 해요. 거인한테 들이대서 내가 당신들 어떻게 도울 수 있다. 확실하게 해서 거인들한테 기회를 얻어내요. 이것만이 난장이 집안에서 태어난 애가 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거의 유일하다. 뭐 다른 방법도 좀 더 생각이 나는데 그 시간상 뭐 얘기가 그렇고 네. 이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방법인데 난장이 집안에서 거인 되는 저는 그렇게 했고 이미. 근데 대부분은 요새 시점에서는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더군다나 다들 하는 말이 뭐예요?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끝났다. 그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천에서 용은 계속 났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제가 지금 지도하는 자들이 다 개천에서 용 난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수없이 제가 만들 겁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안 된다. 이게 난장이의 고정 마인드 셋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뭐 사실 뭐 다양한 젊은 세대들이 네. 그런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막 그냥 버는 돈도 적지만은 막 흥청망청 쓰고 막 그런 경우도 많단 그렇죠, 말이에요. 많죠. 그냥 현실을 즐겨라 그런 관점에서 결혼도 안 하고 뭐 산포 세대라고 하죠. 네, 예. 그런 분들에게 좀 희망을 심어주신다. 약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재테크 채널이니까 예. 한 1억을 모을 수 있는, 1억을 벌 수 있는, 예. 내지는 1억을 모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제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1억은 좀 적은 돈이고 1억은 뭐 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어렸을 때는 이게 큰 돈으로 느껴졌어요. 저도 뭐 그 당시 돈의 가치가 또 달랐기도 하고. 근데 먼저 좀 아셔야 되는 게 호랑이를 잡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완전히 각오를 하고 들어간 사람한테는 길이 보여요. 근데 완전히 각오도 안 해놓고 벌고 싶다라고 말로만 하는 애들은 수없이 많아요. 자, 보십시오. 중요한 법칙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지구상에 돌아가는 법칙인데 용이 될 자는 저는 성공한 사람을 용이라고 표현을 자주 해요. 용이 될 사람은 용이 될 자는 반드시 용을 찾는다. 네, 이게 법칙이에요, 그냥. 자, 너무 간절하고 내가 원하는 걸 딱 이렇게 항상 생각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럼 어린애가 그럼 내가 정말 이걸 가져야겠다. 돈도 마찬가지고 뭐 명성도 마찬가지인데 뭐 아름다운 아내를 뭐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정말 내가 바란다 하면 오직 그 생각만 하잖아요. 오직 그 생각만 하고 오직 그 생각만 하면 두뇌도 선택적 지각을 해버려요. 그런 것만 보여요. 또 그런 건 보이죠. 진짜로 딱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벤츠 차를 사면 다 벤츠 동일 기종이 막 많이 보이는 것처럼 눈에 그때보다 잘 보여요. 두뇌가 그렇게 다 인지를 더 빨리 하기 때문에 그게 더 뛰는 건데 그렇게 선택적 지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내가 염원하는 것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자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젊은 애가. 보이면 결국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 막 혼자 노력도 하고 책도 보다가 정말 답답하면 찾아갈까요, 안 갈까요? 찾아가죠. 네. 찾아가서 정말 뭐 어떻게 또 배울 수 없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시면 워렌 버핏도 자기 스승한테 공짜로 돈 하나도 안 받을 테니까 일만 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밑에서 일하고 그런 사람은 한둘 아니에요. 지금 성공한 사람들 다 무보수리란 거예요, 대부분. 근데 요즘 젊은이들 무보수로 너 해봐라 하면 하겠어요? 열정페이라고. 예, 그 열정페이라고 뭐 무시하고 안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정말 잘 될 애들은 최고들한테 그냥 가서 돈 필요 없으니까 제발 그 일하는 비법 좀 배울 수 있도록 그걸 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갖춘 사람이라면 이제 그렇게 다 갖춘 사람을 계속 염원하는 그 대상을 자꾸 찾아가서 계속 시도하니까 그 일 해봐. 그럼 너도 기회 줄게. 이러면서 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방황하는 난장이 그 행렬하는 친구들을 만날 이유가 없죠. 오직 그렇게 거인들하고만 상대하는 거예요. 그럼 돈 버는 거 생각이 트이고 버는 게 당연해져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제자들도 그렇게 다 만들고 있고. 근데 자꾸 돈은 벌고 싶은데 돈 쓰는 거나 좋아하고 미래는 없어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이런 애들 스승은 안 만나고 이런 애들 어떻게 돈을 벌어요? 제가 한 말씀 좀 해드리자면 자, 20대들은 성공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이요? 예.
글쎄요, 20대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네요.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20대가 성공하는 건 너무 쉬워졌어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돌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 20대 저는 실제 그렇게 만듭니다. 네. 그렇게 살았고 20대부터. 지금 20대가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다 힘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필수 지식을 못 갖춘 애들만 힘든 거예요. 걔네들은 아예 노력 자체를 안 해요, 지금. 이해되세요? 네. 다 그냥 어차피 그냥 막 될 대로 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20대 중에 저희 제자들 있죠. 네. 걔네는 그냥 찬란히 빛나요. 그런 다 누워버린 애들 사이에서. 아시겠어요? 네. 완전히 낭중지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그 존재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의 문제는 죽는다는 거예요. 또 절대적인 문제가. 그렇죠. 그러면 정말 그룹 회장이든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최고의 스승 뭐 권위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죽죠. 죽을 때 젊은 애한테 그 지식 물려줘야 돼요? 안 물려줘야 돼요? 물려줘야죠. 물려줘야죠. 근데 다 누워버리는데 저 제자들이 딱 어마어마한 그죠? 내공을 딱 갖고 있어. 그럼 그 기회가 다 누구한테 갈까요? 내공을 갖고 네, 있는데. 저 제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다. 그런 존재들은 이미 준비된 애들.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지식을 믿는 애들은 20대에서 점점 소수가 되고 있고 안 믿는 애들은 점점 다수니까 어부지리격으로 지식 믿는 애들은 더 많이 갖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몰빵으로 가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지금 전 제자들한테 20대 제자들한테는 항상 말하는데 야, 너희는 성공하기 너무 쉽다. 그리고 애들도 알아요. 너무 쉽다고 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니까. 예. 그래서 남들이 다 힘들다고 또 여러분까지 또 영향받는 그 황당하고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게 기회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러고 제대로 된 노력, 뭐 스승 제대로 찾고 제대로 된 지식 갖추고 노력하면 다 잘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그 빚을 갚고 그다음에 네. 20대 때부터 수억을 벌었다고 하셨는데 네. 궁금한 게 이제 그 분야를 선택을 하실 때 왜 네. 하필 이제 성공 심리였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 예. 부자들을 보실 때 사람들은 부자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선 저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매의 눈으로 찝어서 부자 될 수밖에 없는 일을 찾아냈을 거다. 적성에도 맞고 그죠? 자기한테 맞는.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일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한 일로 부자 된 거예요. 부자들을 조사해봤더니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 그 일을 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그냥 29%가 그냥 우연이었다. 우연한 기회를 얻었다. 그 다음에 뭐 27%가 시행착오 하다가 한 일로 부자 됐다. 우연이 맞잖아요, 지금. 맞아요. 예, 흐름이. 세 번째는 그냥 뭐 예전 하던 일과 연관성이 있는 일을 하게 됐다. 이것도 우연이죠. 맞아요. 예, 12%. 7% 4등 했던 게 상사가 놓친 기회가 나한테 왔다. 우연히 왔겠죠? 놓쳤으니까. 예. 항상 우연히 놓쳤고 어. 결국 우연히 하게 된 일을 부자들은 남다르게 더 즐기면서 더 재미있게 더 전문적으로 더 멋있게 해서 남들을 고도의 수준과 우리한테 만들고 더 재화 창출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산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자신을 가난하게 만든 일을 어떻게 하고 왜 하게 됐을까요? 우연히. 우연히 하게 된 일을 더 재미없게, 더 지긋지긋하게 하기 싫은 정신으로 대충대충 해서 남들 감동시키지 못하고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적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자. 이게 가난한 자예요. 제 말씀은 어떤 일을 우연히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더 잘할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정신인데 당장 주어진 일 대충대충 하는 습관으로 평생 살던 애가 갑자기 뭐 취직하면 걔가 잘할 것 같습니까? 걔가 사업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바를 누구보다 더 책임감 있게 사전에 철저히 제대로 된 준비도 거쳐서 제대로 경험하고 스승도 찾고 최고의 방법들 다 공부하고 이런 애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20대들은 더 지금 이런 정신을 갖고 사는 애들이 점점 희박해졌기 때문에 20대에서 이런 저의 제자처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애들은 그냥 낭중지추로서 그냥 날아다니는 경쟁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이걸 분야를 딱 잡았다라기보다도
어차피 그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발전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거겠네요, 사실. 중용 23장에서도 나오잖아요. 모든 일에 작은 일에도 최선 다하라. 그래서 빛나고 잘 드러나게 되고 생육된다. 그죠? 네네. 이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가 정말로 성공에 필요하고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돈만 쫓고 그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 영상 중에 네. 거절이 아무것도 아니다 예. 라는 영상을 봤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좌절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방법, 이게 무엇인가요? 거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깨달음의 깊이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데 인간이 거절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절 계속 얼마나 잘하세요? 남들한테 거절이요? 네, 남들한테. 글쎄요. 솔직히 뭐 해달라고 하면 좀 난감하죠. 특히나 뭐 돈 빌려달라 이런 거 오면은 이게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뭐 돈 빌려 달라 이런 거는 그런 거 그딴 부탁은 거절하는 게 맞아요. 네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진심으로 어떤 자신의 일에 열정적인 존재가 뭐 세상에 의미가 있는 일을 한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보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보험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꼭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꼭 필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보험 막 이렇게 보험쟁이 뭐 이런 식으로 낮춰도 말하고 네. 그러잖아요. 전 보험 하시는 제자분들이 많거든요. 저한테 배워서 월 1,000에서 월 5,000, 6,000씩 버는 사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보험쟁이라고 절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이 초전문가죠. 네네. 근데 어쨌든 보험을 파는 어떤 사람이 있다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인성도 좋고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딱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뭐 한번 뭐 이거 설명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몇 번 거절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뭐 싫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맨날 가. 맨날 가서 오늘 더 멋지십니다 하면서 그죠? 보험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설명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계속하면 처음에 짜증나고 싫다가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계속 거절 당해도 계속 할 수 있지? 이러면서 그 속으로 또 감동도 하고 진정성을 뭐 느끼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 번만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상을 바뀌어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거절을 할 때 미안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에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한두 번 할 때는 뭐 덜 미안한데 그 10번, 20번 거절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요, 점점 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가는 거죠. 처음에 그 세일즈맨들 중에서 한 번 거절 당하면 2번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거의 뭐 한 50몇 %가. 그다음 2번은 가는데 3번째는 못 가는 자들이 또 몇십 % 있고 3번은 갈 수 있는데 4번은 못 가는 자가 또 있고 4번까지만 갈 수 있는 자가 있고 한 고객한테. 근데 한 고객한테 5번 이상을 계속 들이댈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거절을 별로 안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그런 5번 이상 한 고객한테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4%예요. 세일즈 전체 중에 4%. 네. 그 4%가 전체 판매량의 몇십 %를 차지할까요? 절반 이상? 60% 이상,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4%가.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절이 두려워서 뭐 주저앉는 그죠?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멘탈 센 애들이 싹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참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예. 거절에 대한 것도 제가 지금 완벽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1시간이 넘어요, 최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교육이고, 예, 그렇게 그거는 뭐 나중에 뭐 잘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차원으로 좀 더 빨리 설명할 수 있는 걸로 하나 해드렸는데, 거절은 인간이 어차피 못하는 거예요. 예. 그걸 아시면 우위를 점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갖고 원장님들이 저를 거절 안 했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예. 처음엔 되게 매몰차게 예, 황당하게 너 당신 뭐냐고. 아니 뭘 심리 수업 뭐 이런 게 그죠? 그 당시 있지 않아요. 20년 전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나 약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이게 뭔데 하면서 그죠?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됐다고 그냥 가라고 해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니까 뭔데 그러냐고 하면서 그죠? 듣고 그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못했으면 저는 없었겠죠. 그렇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거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거절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또 뭐 스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강의를 직접 들으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노력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뭐 노력하면 성공한다. 뭐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식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주변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막 잠도 줄여가면서 하는데도 그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뭐가 문제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걸로 하나 빨리 설명 먼저 드리면 그 다음 본질적인 얘기 해볼게요. 일단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을 못 벌 수 있는 직업군들이 있어요. 약간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보냐면 예를 들어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많죠. 대리운전으로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없어요. 없을걸요? 거의. 대리운전이라는 것을 대리운전은 시간당 거리당 얼마 이렇게 이미 픽스된 거예요. 그렇죠. 대리운전 할 때 막 그 사람을 뭐 기분 좋게 해서 팁으로 20만 원, 30만 원을 더 벌 수는 없을걸요?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거.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뭐 30년 했다고 그걸 경력으로 인정받는 게 없어요. 대리운전 30년 하면 F1 막 경주 출전하고 막 그래서 이게 안 되거든요. F1은 돈 어마어마하게 벌잖아요. 맞아요. 예. 거기서 잘하면. 그리고 또 편의점 갔는데 편의점 알바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알바생의 그 탁월한 서비스 때문에 감동해서 100만 원 딱 주신 적 있어요? 없죠. 평생 없었죠. 그러니까 이미 시간당 얼마 딱 그걸 고용한 사람도 그리고 그걸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이미 사회적 약속이 다 픽스가 돼서 어떤 노력을 갈아 넣어도 추가로 뭔가 받아낼 여지가 없는 그런 고정화된 일들이 있는 거예요. 택배도 마찬가지예요. 택배도 요새 막 코로나 때문에 월 억대로 버시는 분들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월 억대로 벌고 진짜 많이 벌면 어떻게 돼요? 몸이 사망해요. 맞죠. 몸이 안 예, 사망한다고요. 지금 월 1억 넘기면서 하는 사람들 중에 사망한 사람 몇 명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 근데 예를 들어 뭐 택배업은 지금 돈을 많이 버니까 택배 회사를 차려서 그걸 제대로 경영했다 하면 돈을 벌겠죠, 그 사람은. 그렇죠. 근데 택배 그냥 어떤 직원으로 택배를 죽어라 열심히 하면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 과로사가 될 수 있고 뭐 그냥 적당히 벌고 먹고 사는 건 할 수 있겠지만 부자가 되려면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부자가 되려면 남들을 완전히 감동시켜야 돼요. 맛이든 저처럼 심리적인 지식이든 뭐 옷이든 명품이든 감동의 차원이 있잖아요. 정말 부자 되려면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옷 살 때 감동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명품 뭐 이렇게 살 때는 감동하잖아요. 장인이 만든 뭐 수트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감동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나이트 삐끼는 돈도 벌 수 있어요. 나이트 삐끼인데 부킹을 엄청 잘해. 그래서 팁을 막 챙겨. 그럼 억대 소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여지가 있는 일과 감동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더 남다르게 할 수 있는 그게 남다르게 했을 때 돈으로 추가되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게 안 되는 일들이 있죠. 기숙학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기숙학원에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 왜 많이 벌었냐면 원장님들을 더 부자 만들어준 거예요. 나한테 기회 준 자들을 더 부자 만들어줘요. 외부에서 제가 특강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돈을 보내잖아요. 자기 자식들. 그러면 제가 저만 억대로 번 게 아니라 원장님도 억대로 돈을 줬죠. 나누면서. 반씩 나누고 제가 좀 6대 4로 보통 받는데. 근데 이거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생활담임 선생님들은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학과 선생님은 그나마 돈을 좀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생활담임은 학과 선생님이 아니라 애들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은 어떤 학원에 어떤 새로운 재화 창출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 유지 보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200 아주 예전엔 뭐 100몇씩 받았고 지금 기준으로 한 30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 그런데 그거를 하고 있고 그걸 하면서 돈을 벌고 싶으면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나마 바로 내가 더 파이를 키우는, 소득을 더 늘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사람들은 노력을 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네. 노력도 어떻게 하는, 사람들 노력 어떻게 하냐면 자기 수준대로 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죠. 네. 그러니까 아는 정도가 다른 차원이 된 다음에 노력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식도 없는 애가 지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쥐꼬리만한 어떤 그런 보상밖에 못 얻는 그런 게 되는데, 가령 자, 노력하고 운이 있을 때 뭐가 더 중요한가 하면 사람들이 막 비장한 표정으로 노력이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많거든요. 네. 땡, 운이 훨씬 중요해요. 운 7, 기 3. 노력이 운이 7이면 그죠? 네. 제주 기술 3밖에 안 된다. 그죠? 맞아요. 네. 네. 이 운적 요소가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늘과 땅 차이로 이미 벌린 거예요, 간극을.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운적인 걸 생각 안 하고 노력만 하면 되는 줄 아는 답답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노력해봤자 개뿔 필요 없으니까 노력하지 말자? 술이나 먹자? 이게 아니라 노력도 중요한데 노력했으면 성과가 나야 되잖아요. 결과가 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내 운까지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운의 영역같이 동시에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한 자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당신은 당신의 운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한 말 못 할 거예요. 그렇죠. 운을 어떻게 노력하고 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질 않아. 맞아요. 거기까지 생각 아예 안 해.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남들이 말하는 노력의 수준으로만 하는 거예요. 노력을 제대로 하는 방법 모르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 격차가 계속 나고. 이게 영원히 간극이 안 메꿔지는 거예요. 저 같은 스승을 만나기 전까지.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노력 안 하는 인간은 지구상에 없어요. 노력을 했는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된 거예요. 안 된 애들의 특징은 노력을 했는데 지식 없이 했어요. 입으로 설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식이 있다고 착각하고 노력한 애들. 다 망해요. 네. 그리고 무의식도 모르는 애가 노력한 애들.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원치 않는 것이 좀 꽂혀서. 난 불쌍하게 안 살 거야. 가난하게 안 살 거야. 이런 식으로. 그것도 노력이잖아요. 집단에 노력했지. 근데 무의식은 전혀 모르는 애가. 그럼 100% 망해요. 이런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내 운까지 높여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당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할 때, 전 이렇게 내 운까지 높이는 영역까지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애만 하는 거라고. 저희가 하는 수업은 운을 높여줄 수 있는 노력을 가능케 하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내성적인 성향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저 내성적인 거 눈치 못 채셨어요? 오늘? 근데 이게 예. 일반적으로 19년 동안 예. 강단에 서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계속해서 그쵸. 강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사실 이게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성적인 사람이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셨는지. 그쵸. 어제도 부산에서 500명 대상으로 강의했고 지난주에도 1200명한테 외부 특강 가서 했고. 네. 근데 이제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 분명히 맞거든요. 그것도 뭐 하나하나 주절주절 설명할 수 있긴 한데, 네. 뭐 그건 빼고 너무나 좀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뭐 부탁도 잘 못하고 어쩔 때는 근데도 20대부터 막 뛰어쳐 들어가고 약속도 안 하는데 기숙학원에, 원장실에 제 아내도 막 제가 막 계속 죽자 쫓아다니면서 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뀔 수 있냐면, 네.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끼리도 가만히 있으면 영향을 주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어요. 누가 영향을 주냐면 지식이 우월한 자가 지식이 우월하지 않은 자한테 영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는 지식이 엄청나게 우월해진 거예요. 20대부터 어떤 부분이면 그냥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말하는 학교 어디 나왔냐 이런 그 저급한 수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법칙 진리, 가장 본질적인 진리에 관해서만큼은 제가 그 누구보다 위로 이렇게 딱 갖춘 게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다 영향을 주는 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있으니까 저는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남한테 돈 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돈 받고 있는 시간이니까 그 말은 제 전문성을 드러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남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럼 해결해주면서 너무나 심취하고 기쁜데 제가 내성적인 티를 낼 수가 낼 타이밍이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제가 양복 다 벗고 잠옷 입거나 이러면 좀 약간 내성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약간. 그렇죠. 항상 전문가가 되면 전문가들은 항상 줄줄줄 말하고 딱 질문 받으면 답변해주는 위치인데 맞아요. 언제 내성적인 티를 내냐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키우면 내성적인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정말 내성적인지 저도 헷갈려요. 이제. 분명히 얘기 전에 내성적이었는데 지금 별로 그렇지도 않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내성적이냐 내성적이지 않냐 외향적이냐 이런 건 아무 불필요하고 자신의 분야에서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지식이 있는 전문가로 됐냐 못 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럼 뭐 내성적인 애는 내성적으로 살다 죽을 건가? 그죠? 그러면 그 돈을 못 벌고 불쌍하게 살다 죽는다는 거예요. 들이대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들이대서 계속 자꾸 기회를 얻어내야 돼요, 저처럼. 근데 난 내성적인데? 난 내성적이니까 못 들이대. 이러면 걔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걸 쓸데없는 거에 집중 뺏기지 말고 내가 확실하게 전문 지식 갖춰서 이 분야만큼이라도 우월적 지식을 갖고 남들 돕겠다. 그럼 내성적인 거에서 탈출하게 되죠, 비로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건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돈 잘 버신 분들. 그래서 맞습니다. 약간 좀 기억에 남는 그 수강생 누가 있을까요? 한둘이 아니에요. 네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대단하다 우열을 가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뭐 몇 개 그냥 사례들 몇 개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월 1,000에서 월 5,000, 6,000 버는 저를 만나고 바로 다음 달에 황당하시죠? 이게 뭐냐면 난장이 행렬에서 빠져나오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난장이 행렬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를 만나기 전에 난장이들만 만난 거예요. 근데 거인들 상대할 땐 이렇게 하면 된다. 얘기해 주니까 바로 거인 만나서 똑같은 지식인데도 얻는 게 확 달라지죠. 이해되셨죠? 예, 그런 게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마찬가지이지만 뭐 월 180, 200 몇씩 받다가 저를 만나서 이제 사업을 해서 무자본 뭐 이렇게 하는 지식 창업 같은 거 해가지고 월 3,000씩 벌고 뭐 2,000씩 벌고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수두룩하고 더 잘 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돈 잘 번다는 건 저희 수업 듣고 돈 잘 버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뭐 이제 감흥도 별로 없을 정도예요. 근데 그 앞에서는 티 안 나게 축하해 주죠 막. 아 잘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너무나 많아서 그건 너무나 많아서 차치하고 제가 감동하는 건 뭐 자살하려고 시도를 몇 번 했는데 공황장애나 이런 걸로 우울증으로 그런 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 자체도 감동이죠. 그런 사람 수두룩하고 그런 사람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살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 억대 소득자가 됐고 이거는 극과 극이잖아요. 네네. 그럴 때 너무 행복하고 또 더 뭐 그런 유의 그러니까 또 하나 또 행복한 거는 남편이 제 수업 듣고 너무나 바뀌어서 완전 다른 존재가 돼서 아내분들이 감동해서 도대체 제가 누군가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 부부가 같이 또 오는 경우 그리고 한 제자분은 아빠인데 젊은 30대 아빠인데 자기도 사랑 많이 못 받아서 애를 보면은 정도 안 가고 많이 무섭게 하고 해서 막 애가 두려워하고 막 이랬던 상태인데 제 수업 듣고 무의식 알게 되고 바뀌어서 깨달음 얻어서 잘 이제 관계 개선하니까 그 딸이 초등학생인데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행복하다고 뭐 그런 얘기 들을 때 저도 막 울컥하고 이제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라클 루틴 이런 게 상당히 유행하잖아요. 성공하기 루틴. 위해서는 약간 그 자기만의 뭔가 생활 습관, 이렇게 뭐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인데 혹시 대표님이 지키시는 뭐 성공 습관,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미라클 루틴 뭐 이렇게 참 멋있잖아요. 미라클 루틴. 예, 그러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반복적인 패턴들을 말하는 건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지금 본질을 모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그래서 책을 막 읽으면 그게 성공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을 갖고 돈을 재화 창출한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뭐 미라클 정도로 돈을 벌고 싶으면 정말 최상위급들, 최상위 수준에 사는 자들을 만나서 그 자들한테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들이대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지금 뭐 아직 많이 유명하진 않지만 저를 그래도 인정하시는 분들은 최고로 저를 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쉬워져요. 지금도 너무 계속 더 쉬워지고. 네. 근데 과거에 제가 28살 때 기숙학원에서 할 때는 그때도 28살 때도 억대 소득자는 됐지만 1년에. 근데 그 28살 때는 전혀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냥 저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냥 완전 생판. 이름도 그냥 처음 말해야지 알고. 네. 이랬을 때는 그냥 들이대했어야 돼요. 죽어라 들이대고 완전히 남다른 노력으로 하는 그렇게 어느 경계의 선을 넘어서 유명해지고 증명하면 점점 가속화돼요. 점점 더 눈덩이 부르듯이 네. 소득도 커지고 유명세도 커지고 좋은 조건 계속 밀려오고 막 그냥 행복한 비명을 줄 정도로 막 여러 가지 제안들이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못 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 경계를 넘으면 네. 그 넘으면 이제 장난 아닌 차원이 열리는데 거기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고. 그래서 근데 미라클이라는 게 아침에 누가 먼저 일찍 일어나냐 이 경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미라클이 되려면 뭐 책을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것까지 해서 잘 하셔야 된다. 그냥 혼자 만족하고 끝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냥 난 몇 년째 아침 몇 시에 일어났다. 몇 년째 아침 새벽 3시에 기상 중이다. 네네. 근데 그 사람의 삶은 변한 게 없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이해되시죠? 변한 게 없는 사람 많아요. 근데 계속 그 이름은 미라클 뭐 모닝 루틴이다 이렇게 하는데 좀 답답하죠. 그래서 본질을 좀 깨우치셔서 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만 제가 만약 펑펑 놀다가 주말에만 일해도 뭐 그냥 억대로 버는데 그리고 1시간만 해도 개인 상담 몇백씩 받는데 그러면 이게 왜 이런가를 생각해야지 자꾸만 뭔가 그냥 똑같이 남들 책 본다고 책 보고 운동한다고 운동하고 뭐 이것만 열심히 했다고 미라클은 아닌 거예요. 물론 자신이 버는 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남한테 뭐 피해 안 끼치고 하면 그거 갖고 제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닌데 일단 정말 미라클을 꿈꾸신다면 혼자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스승도 찾고 들이대는 일 여러 가지 그런 걸 해야지 뭐 미라클을 붙이지 그냥 혼자 좋은 거 예, 남들은 모르는데 그 사람 뭐 알지 못하는데 뭘 미라클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도 굳이 제 뭐 루틴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아침에 요새 그냥 운동하고 예, 시그니엘에서 42층에 이제 레지던스 주민들 하는 데서 보통 하고 오늘은 호텔 85층에서 했는데 월요일에서 뭐 그럴 때가 있고 그리고 책 계속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올 때도 저는 항상 책 보고 네. 그게 루틴이에요. 그래서 루틴이라는 것도 사실 지금 제가 설명하려면 또 1시간 넘게 또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남들이 그냥 뭐 매번 고정 쳇바퀴 도는 걸 루틴이라고 하는데 그거 오히려 더 그 사람을 한계에 설정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맨날 뻔한 일만 하다 가는 거죠. 오히려 루틴을 깨야 돼요. 이 루틴을 깨는 행동들을 오히려 더 해야지 미라클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20대 때 지금 한번 다른 공부하다 그 애들 가리키다가도 피곤했지만 지금 다른 학원 한번 뚫으러 가볼까? 그럼 바로 가요. 그런 게 오히려 더 미라클처럼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결과를 바꿨지. 매번 하는 것만 뻔히 하고 있으면 이건 미라클이 아니라 그냥 미절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예,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쵸.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나의 운을 키우는 노력, 성공에 대한 네. 노력이 네. 뭔가 그냥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것보다도 네.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인을 만나라. 맞아요. 거인을 만나요. 그런데 시간을 쓰고 노력을 쓰는 게 사실 지름길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인을 만나면 알게 돼요. 내 안에도 거인이 있었구나. 자기 안에도 있는데 자꾸 난장이로만 자기를 생각하는데 그걸 혼자 깨기가 어려워요. 인간이 드라마틱하게 뭐 미라클처럼 바뀌려면 세 가지 어떤 패턴인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야 돼요. 그때 이제 무의식도 좀 바뀌고 사람이 좀 달라지는 경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뛰어난 스승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무의식이 확 바뀌는. 그러면서 내 안에도 거인이 있다 이거 알게 되고 세 번째는 인생의 바닥을 쳤어야 돼요. 인생의 바닥을 쳐면 또 바뀔 수 있는데 또 하나 좀 우려되는 건 스승 없이 바닥 친 애들은 지가 바닥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진짜 슬프네요. 그럼 더 신저점으로 갱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뛰어난 스승님을 만났을 때 이때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스승 없이 혼자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뭐 다른 채널 인터뷰 나가든 뭐 제 채널에서도 제 책에서도 스승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근데 스승이 제가 스승 타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승이 절대적인 거예요. 이걸 몰라서 난장이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간인데 스승이 절대적인 거예요. 스승이 없는 애는 시행착오하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스승은 나 시행착오하지 말라고 먼저 태어나 주셔서 하나하나 지식을 연마해서 나한테 그거 시행착오 알 수 없도록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럼 저는 스승보다 젊고 스승님보다 젊으니까 이 현재 당면 상황의 문제들까지 더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또 추가로 갖추고 걷다가 젊은 사람으로서 트렌디함까지 갖춰버리면 문제 해결하는 걸 스승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돈이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스승이 없이 이걸 혼자 하겠다? 그래서 난장이다 이거죠. 예. 제일 중요한 게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게 전 스승이에요. 자,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어.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 난장이셔. 그럼 난 난장이로 컸어야 돼요. 난장이로 됐죠? 스승 없이? 네. 거대한 그 거인 스승이 없었으면? 그럼 제가 난장이로 지금 있는 사람이면 우리 난장이 부모님을 케어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마음은 있겠지. 네. 그러니까 불효자는 웁니다. 이런 노래도 나오고. 근데 난장이면 내 자식을 잘 케어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 스승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인 스승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더 바꿔드릴 수 있고, 뭐 풍요롭게 해드릴 수 있고, 뭐 이게 다 준비가 됐고, 이렇게 가능한 거지.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스승이 없는 자는 부모도 못 챙기고 자식도 못 챙긴다.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스승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네.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뭐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는데 말씀드릴 거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사회 세태가 조금 그냥 거저 먹으려고 이게 너무 만연되어 있어요. 정말 진짜 너무나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도둑놈보가 딱 없어져서 잘된 사람을 곡해하지 마시고 저분은 왜 잘 됐을까? 왜 잘 됐을까요? 정답은 지식이 달라서예요. 지식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하는 그 지혜로움도 달랐어요. 그 남다른 지식과 그 활용하는 것을 제대로 배워야겠다. 이 생각 갖고 죽어라 하죠? 그럼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면 성공이라는 거는 흔적을 남겨요. 성공은 흔적을 남긴다. 따라서 그 흔적들을 제대로 추적할 수 있고 그것이 쉬워진 시대가 요즘이에요. 유튜브에서도 대한민국 뭐 멘탈 최고 그리고 심리 전문가 1위인 제가 2019년부터 이미 들어가 있었고 그 알아본 사람들은 지금 또 덩달아서 엄청나게 잘 어마어마한 성취, 경제적 자유 이뤘는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또 곡해하고 저도 또 뭐 뻔한 수준의 그런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겠죠. 예. 또 그냥 사기나 치는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제대로 좀 활용하실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지식과 활용만 잘하면
어마어마한 성취를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한 책 한 권만 추천드리면, 제가 책 추천 잘 안 하는데, 네. 정주영 회장님, 현대 만드신 정주영 회장님이 쓰신 이 땅에 태어나서, 그거 반드시 읽어보세요.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 다 읽어야 돼요. 아니,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세대들, 그때 경부고속도로부터 그죠? 조선소 다, 네. 뭐 어떤 제철소 이런 거 할 때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지도자라는 자들도 누웠었어요. 예, 누워가지고 이거 나라 망치는 거라고. 근데 망쳤습니까? 살렸죠. 됐죠? 네. 안 했으면 망쳤지. 그쵸.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런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 때도 한강 기적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계 10대 뭐 최소한 10개 안에 손가락 드는 나라가 됐으면 네. 경제대국 됐으면 지금은 성공하기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쉽겠다. 당연히 쉽죠. 당연히 쉬운 거고 이거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무조건 쉬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성공하는 게 더 어렵다. 그때보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이런 책도 보지 않았고 그런 감동을 느낀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난정이들한테 자꾸 오염당한 상태로 하기 때문에 또 자신도 오염하고 이게 악순환이 자꾸 이렇게 악화되는 걸 볼 때 너무나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반드시 됩니다. 지금은 노력하면 훨씬 더 쉬운 시대예요. 비교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 혼란을 갖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책부터 보세요. 제 책도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이것도 정말 보시고 뭐 제 책들도 다 보시지만 제 책 보기 전에 그거 먼저 보세요. 그 정주영 회장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네. 그러시면 많은 것들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대표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정말 멘탈을 어떻게 바꾸는지 사실 뭐 멘탈이 약하다, 멘탈이 강하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하는데 네. 정말 우리가 멘탈이 강하기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잘 네. 기억을 하시고 책도 꼭 읽어보시고 네. 또 하시는 커리큘럼 기본 40시간이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네. 센멘탈 초급 수업 있고 중급 수업 있고 고급 수업이 있어요. 각각 10시간씩이고 최면요법 전수반이 또 10시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면도 하면 뭐 최면술사 뭐 이런 거 잡스러운 거 가르치나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게 최면이거든요. 사업하는 것도 최면이고 마음을 얻어내서 동기부여하는 거, 그 사랑에 빠진 것도 최면이고, 그러니까 연애를 잘하고 싶어도 최면 알아야 되고 모든 거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널리 이롭게 하려면 집중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집중도 못 시키는 애가 뭘 널리 이롭게 해요. 사람들을 완전 집중시켜야지만 그 가치를 사람들이 무의식에 침투시키잖아요. 이게 최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하는데 40시간 수업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언제나 네. 줄줄줄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만 되면 제 제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무조건 세계 최강국이 돼요. 근데 40시간 제가 줄줄줄 교육했다고 제 지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인간적으로 말해야지 좋은 부모도 되고 회사도 잘 경영하고 모든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지식이라고 자꾸만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인간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 지식이 갖춰진 자는 잘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그 지식에 기반한 멋진 반응들을 제대로 해줌으로써 잘 그 상황을 다 바꿔낼 수 있고 그 필수 지식이 기반이 안 된 상태로 모르고 사는 애들은 어떤 상황마다 그냥 좌절하고 미친 반응을 하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힘들고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좀 돈은 이 필수 지식만 알면 무조건 벌려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돈 그러면서 그 필수적인 건 투자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식, 뭐 투자 뭐 이런 거 하면 바로 가서 배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저한테 이런 필수 지식 못 배우는 사람은 주식을 하면서도 망하지 말자. 망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주식 투자하니까 그죠? 주식 떨어지지 마 이런 거나 생각하고 하니까 막 불안하고 미치겠고 그죠? 막 사채업자들이 또 쫓아오는 상상이나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지식을 먼저 갖추고
뭐가 더 중요한지 먼저 알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관심이 있으시면은 꼭 네. 대표님이 하시는 강의 한번 꼭 들어보시고 이게 정말 이게 단순히 멘탈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했잖아요. 네. 가족이 화목해야 되고 건강, 네. 자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갖춰서 진정한 부자가 되는 네.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센희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